앞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이분법적 사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그렇게 놀라듯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요청에 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나 지금 고민 상담 있는데 너 고민 상담 좀 받아줄 수 있어?" 그러면 "어 그래? 나 바쁜데 오늘은 안 되고 혹시 내일 괜찮아? 나 내일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에 맞게 행동을 한다든가 배드 케이스를 갖다 비교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드 케이스는 '아 내가 안 되는 시간도 쪼개야지. 너라면 내가 다 시간 비워 가지고 당장 가야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 상대방한테 호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면 항상 튀어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걔가 얘기를 하더라도 "아 글쎄 요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시간 돼?"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근데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쉽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가치적인 기준이나 시간적인 기준을 걔네들한테 제시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거절하고 "아 나 바빠.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주되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남자 친구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제외하고 싶어 가지고 "아 선생님 이 연락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멘트를 뭐라고 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받고 상대방이 뭔가 요청하거나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겠죠. 그래야지 좀 더 상대방에게 가치 높은 사람으로 작용하고 이 사람을 얻고 싶게끔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베풀려고 하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려고 하고 상대방을 너무 프라이즈화 시키는 겁니다. 나는 가치 낮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해서 상대방과 만나자고 할 때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주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도 하고 상대방과 공감대를 쌓는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상대방이 그런 고민 상담이나 공감대를 쌓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걸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그 대화의 테크 트리에서도 보시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레포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그런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레포를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그런 고민 상담 얘기를 하거나 뭔가 나에게 대화를 막 나누려고 할 때 레포를 적극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희소성의 원칙 강의에서도 이야기해 드렸었지만은 이 프레임적으로 레포를 쌓을 때는 그렇게 쌓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 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무조건 공감해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테크트리를 타면서도 내가 대화를 리드하라고 했지 상대방의 대화에 내가 계속 맞춰 주고 끌려다니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외하실 때도 상대방이 카톡이 오면은 제가 받아주라고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연락을 이어나가려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잘못이에요. 이제 썸녀랑 썸남이랑 카톡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제외하실 때 카톡하는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버릇이 나빠지거나 그 여자의 버릇이 나빠져서 여러분들이 차는 경우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내가 대화를 리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대화에 계속 맞춰 주고 끌려다녀요. 얘가 버릇 나쁘게 하는 것도 다 허용을 해 주고 그런 것들 다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깐 자기가 호구 잡히는 걸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쪼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 초보자분들은 상대방과 공감대 자체를 쌓으려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인데 제가 공감대를 조절해서 쌓으라고 얘기를 하니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초보자가 아니고 고급 강의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상대방과 무조건 래퍼를 쌓고 상대방과 공감을 해 주고 경청을 해 주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 초보자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텐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맞춰 주고 한 대화 주제로 쭉 이어나가는 행동 태도를 취하면은 텐션은 떨어지게 되지 텐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루해지고요. 재미없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지 그걸 갖다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대화는 아닙니다. 초보자적으로도 그렇고 고급자적으로도 그렇고 이 래퍼라는 것은 무조건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해서 '아 대화의 테크트리에서 래퍼는 최대한 쌓는 게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최대한 얘기를 해 주면 다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줄 때도 있지만 내가 대화를 전체적으로는 리드하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 장소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여자나 남자, 썸녀나 썸남을 알아갈 때 특히 제외할 때도 이런 행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상대방의 집에 꼭 가려고 해요. 집에 가거나 상대방이 사는 지역으로 꼭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럽니다. 저도 초보자일 때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여자가 사는 지역으로 가는 게 당연히 남자로서 예의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가고 안 가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이걸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은 최고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 패턴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한번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버릇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패턴에 갇혀서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야근할 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힘들어도 계속 그 패턴에 갇혀서 혹사시키면서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너무 상대방이 어머니 밥상처럼 이게 변해 버려요. 상대방이 참 이런 고마움을 알면 좋아요. 상대방이 고민 상담해 준 거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 세계상 고마워는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더 가치가 무가치한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는 그게 희소한지 희소하지 않은지를 아주 우리가 경험상 판단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 돌멩이가 많은지 황금이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뭘 구하기 쉬운지 뭘 구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선 내면 세계가 판단하지 여러분들의 머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밥상 이론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거나 상대방을 수고롭지 않게 만드는 행동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이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 멀리 데려가는 것. 예를 들면은 내가 신촌에 살고 상대방이 저기 건대에 살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왕십리나 아니면 홍대나 이런 데도 데리고 다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맛있는 데가 많으면 신촌으로 오게 만들 수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대방 여자나 남자에게 맞춰주는 그런 패턴에 갇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항상 뭐라고요? "뭐 좋은 데 있어? 어디로 갈까? 너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자기가 먼저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얘기를 하고 빌미잡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장소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들의 홈그라운드로 초대해야 된다. 이것도 희소성의 원칙에 적용된다.